그러면 여기에 또 뒤질세라. 이 양반이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그림이 안 되죠. 그렇죠. 요즘은 안홍의 정성시대야. 안 해보세요. 네. 안 한번 해보세요. 1박 2일 국빈 방문이 품격 있는 나라에서 있는 일입니까? 정말 속이 상하고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래 2박 3일 오고 싶다 그랬어요. 네. 일본에 잠깐 들리는 참에 아시아 순방하는데 한국도 좀 갈게 국빈으로. 네. 국빈으로 오게 되면 뭐 예포도 쏴야 되고 건데. 국회 연설도 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들어오는 날 이게 두 번째 되는 날 중국을 나가신단 말이에요. 네.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에 정중하게 2박 3일 하지 말고 그냥 1박 2일만 합시다. 네. 하고 줄였단 말이야. 네. 이게 트럼프는 2박 3일 오고 싶어 했어. 네. 또 뭐, 바빠. 네. 하루만 있다 가.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안철수의 지금 모든 일제 행동으로 당내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무조건 반문재인. 문재인이 뭐 하면은 나는 그거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면 나는 그거 싫어.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면은 난 그거 옳지 않다고 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면 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야, 저 안철수 좀 말려라 줘. 이번에 이제 그러면 아니 1박 2일이 품격이 없다. 그러면 뭐 예비군 동원훈련도 아니고 한 3박 4일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 한 7박 8일 모시고 영빈관에 처박아 놓고 해야 된다. 질펀하게 사진 대접하듯 하고 싶은 거지. 자기 그러고 싶은데 왜 문통이 1박 2일만 하고 중국 가냐? 우리가 그 국격이 없어서 더 머물러 주셔야 되는 분이 그냥 가신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다 이런 4대 정신에 빛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안철수가 이 트럼프가 와서 국빈 자격으로 국회에서 말하면 안철수 입장이 돼요? 안 되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도 못 가보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진을 못 찍는 거야. 그 좋아하는 사진. 이거 좀 절절하다. 그럼 트럼프랑 사진 찍을 기회는 거의 이번이 마지막인데 대통령일 때. 노원구에서 다시 한번 출마를 노리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노원구 아니야. 이번 시장 노리기 때문에. 시장 노리기로 했어? 예, 부산시장 나가기로 했나? 대체로 되지 않을까 싶은. 에? 부산시장 나가기로 했나? 서울시장 자기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잖아. 유력하다고? 응. 이제 문재인 이제 돌려달라고? 박원순 돌리죠. 네, 돌려달라고. 서울시장 돌리도. 돌리도. 출처는 안피셜입니다. 안피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좀 고민이 지금 그 조선일보도 그렇고 국민 바른정당이 국민을 발라버린 정당들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친하게 지내게 자꾸 조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힘을 쫙 빼놓겠다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삭죽기를 하든 뭘 하든 뭐 조금 빨아서 쓰든 안철수 말고 나머지 이렇게 좀 이렇게 걸레지만 좀 빨았을 뭐 이런 걸레들을 좀 모아가지고 의석수를 늘려야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현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거 뭐 오물이든 물이든 자꾸 주면은 막 길길이 날뛰고 막 자라는 안철수라는 이상한 나무 이 나무를 계속 관심을 주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아카시아는 파란색 풀에도 나니까는 네. 그냥 응급처치로 녹화 사업이라도 했죠. 네. 안철수는 쓸모가 없다니까요. 이건 가로수도 아니고 이게 쓰지도 못하잖아요. 얘는 그냥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초록 페인트만 뿌려놓고 녹화사업 했다갈 놈이에요. 지금 그건 뻐꺼가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안철수가 그 조선일보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 내용을 흘렸어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국민당과 그 바른정당이 합치면 시너지가 생겨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통해 가지고 호남 지역 안에서는 새누리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을 넘어선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 시너지하고 신나하고 헷갈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호남에서는 이기는 거 맞잖아. 아니 지금은 호남에서 뒤진다니까. 호남에서 뒤지고 있으니까. 근데 20%대로 상승한다라는 결과를 그렇죠. 흘린 흘렸잖아.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고의로 흘린 거야. 중도를 표방하면서 네. 그렇게 안 해본 애가 하니까 티가 나는 거야. 흘리는 것도 제주껏 흘려가지고 티 안 나게 조용히 가야 되는데 나 이거 좀 저 기자한테 주고 와 이거잖아. 근데 얘가 원래 조작도 잘하지만 조작을 늘 들키는 어떤 루틴이 있는 애인데 문제는 이 바른당과의 합당이 설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른당과 합당하기 위해서 각 지역위원장들 있잖아요. 네. 호남을 비롯한 각
그동안 국민의당을 지지해왔던 국회의원 후보들인 거지, 일종의 지역의원 네. 후보들인 지역의원 당보로 전원 사퇴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다시 짝 갖고 있으면 새롭게 합당할 사람들이나 구역 겹치는 사람들한테 내줄 자리가 없으니까 지역위원장 자리 일단 다 없는 걸로 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당이 물 마른 당, 국물에 마른 당 여러 사례를 들었어도 당내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각자의 안철수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입을 닫고 눈을 멀고 뭐 귀를 안 들리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지금 와서 이렇게 안철수가 이때까지 해버리면은 야, 씨발 저 새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거지 이제. 이 바지 사장이 들어와가지고 회사 경영 말아먹은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쳐. 우리 회사는 어차피 망할 회사니까. 근데 그동안 회사를 끌어왔던 대리 과장 이 모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보러 야 니들 다 그만둬. 이제 새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제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일단 니들이 우선 그만둬. 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지 주제에. 아니 그 군대 가면 초보 쏘가리들이 와가지고 초보 소위가 와가지고 저기 오자마자 야 병장들 다 모여봐 이 새끼들아. 이거랑 지금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거든. 저기 원사 이원사 일로 와봐. 당신 원사야? 나 소위야. 야 이 새끼야 내가 나이가 너보다 2배가 뭐 하는 거야 많은데 지금? 나 소위라고 이 양반아. 지금 안철수가 하는 게 이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아니 군대가 이거 계급으로 움직이는데 이거 준이고 뭐고 다 내 밑에 아니야. 이거 원사가 뭐 아는 사람 당신 동네 아저씨야? 이러면서 소대장이 길길이 날뛰는 병장이 저 새끼 좀 길들이기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되는. 그래서 이제 당내 내분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내분이 심각해지면서 안철수의 협조자였다가 지금은 안철수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박지원이 된 거죠. 서로 이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흘린 게 내가 호남계 밟아버리려고 일부러 흘렸어. 이 얘기인 거고 박지원 입장에서는 야 너만 살겠다고 이렇게 분탕질 칠 거야? 기본적인 우리 베이스 깔아놓은 그 텃밭을 다 뭉개고 네가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건데 이러고 있는 거고 지금 통합을 주선하고 있다는 주호영 바른정당 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 아주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 정리되면 논의도 해볼 수 있다. 이 얘기거든. 에이 연대해라. 제발 부탁이다 야 연대 좀 해라 바른정당이랑. 아니 이것들이 다 찌그러지고 연대하고 다 나가고 한 둘이만 합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그거 많아지면 안 괜찮네. 돼. 주호영과 안철수의 단독 합당. 합당했는데 밑에 아무도 없어.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유 얼마 전에 아까 얘기했던 오신환이가 뭐하냐 했잖아요. 근데 옆에서 박지원이 앉아있다가 야 귀 먹겠어. 살살해. 넌 이렇게 정치를 보는 이러고 나가더라고. 그걸 라이브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같은 당에서 박지원이 가르칠 수도 있다니까요 이제. 그렇겠네. 큰 어른 되시면. 근데 이제 사실은 박지원 입장에서는 또 곤란하죠. 목포에서 참 바른정당하고 같이 한다고 해갖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을 테니. 그 후폭풍을 감당을 할 수 있는 호남 당직자들이 저로 붙을 건지 아니면 야 적소가리 야저 데려와봐 저거 이렇게 할 건지 좀 귀두가 주목됩니다. 근데 안철수는 어차피 지금 5%도 안 되는데 잃을 게 없잖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금 있는 이거 배추 농사 올해 배렸어. 이거 출하 안 하고 갈아엎고 그냥 무심자 이 심정인 거지 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고 최측근인 문병호 의원조차도 양당제 이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적폐 아니냐 다당제 돼야 된다 하면서 우기고 나가고 있고 뭐 김태일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장도 정치 노선은 제가 승자 독식 정책 개혁을 위해서는 악마 손잡아도 좋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라면서 슬슬 흘리고 있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야, 참 웃기네요. 정말 답답한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한두 마디 더 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아무튼 그 국민의당이 이런 식으로 합당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요. 한국당하고 합당해서 친박 세력을 다 밀어내지 못하는 즉 이 세력들이 모여서 추정할 수 있는 세력의 구도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친이계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가 됐든지 안철수 밑으로 끌어들이겠다 또는 국민의당 밑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지금 남아있는 구 여권의 마지막 적폐들의 발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가 4분 발언을 통해서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이제는 깽판이다. 친박이야 단결하라. 뭐 이런 구호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홍준표 따위가 감히
나를 출당 지시하다니 머슴살이 하던 놈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핵심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른정당 입장이나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최경환, 서청원 이렇게 쭉 해서 빨리 싹쓸이하고 나가고 싶은데 저렇게 친박이 결집해서 결사항전 자세로 나오니까 야,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저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까지 쇼부는 무성의하고 다 끝내야 되는데 이게 친박 쫓아내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친박은 결사항전은 아니고요. 결산항전. 결산 자기들 결산을 결산. 해놓고 항전을 하겠다. 그 결산 앞두고 저 원진이 형 굶고 있더라고. 며칠씩 우리 동창 회장인데 그거는 이번 회장 바뀌나 모르겠네. 간헐적 단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숙변 제거하는 딱 그 수준이야 쟤는. 이거 저 우리 조대진 변호사도 간헐적 출연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근데 지금 이런 걸 보면 뭔가 지각 변동이 꽤나 일어날 수 있는. 어쨌든 바른정당은 분명히 삑사리가 날 것이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 상당히 자기들도 안에 내부에서 호남 쪽하고 안철수하고 옥신각신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안철수가 그 국민의당을 다 잃고라도 친일 세력 규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호남은 이미 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작식 음모론에 입각해서 이제 아주 저 MB로 밀어붙이는 쪽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다. 나만 대통령 되면 된다. 이런 노선이기 때문에 뭐 무슨 짓을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3위를 봤으니까 2위를 보나요? 2위를 가기 전에 그냥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마시안 얘기를 이 시점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마시안이 이번 주 적폐 2위는 아니고요. 예. 적폐 2위를 대마시안 하죠. 그런가요? 네. 이게 자, 뭐가 있습니까?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멋도 내고 강한 햇빛에 눈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최고의 스포츠 선글라스로 사랑을 받아왔던 루디 프로젝트가 대마시안 샵에 입점을 했습니다. 루디 프로젝트의 기술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캐주얼 선글라스 스핀호크 시리즈를 대마시안 샵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십시오. 인터넷 최저가 17만 1,000원인데요. 대마시안 샵은 무려 16만 5,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6,000원이 싸네요. 그렇군요. 이 6,000원도 송 작가에게 드리진 않습니다. 믿음이 가네요. 네, 믿습니다. 믿고 살 수 있는 질 좋은 통가죽 소파를 찾는 분께 디테일이 남다른 꼼꼼한 소파를 찾는 분께 대마시안 샵에서 자신있게 추천한 소파 쇼앤소파 나왔습니다. 피부층이 붙어있는 바깥 가죽까지 통으로 사용했습니다. 5겹 삼겹살보다 더 좋습니다. 천연 통가죽 쇼앤소파는 재봉선의 실 두께만으로도 가죽의 질과 두께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 함유량이 11% 이하의 건조목을 사용했고요. 친환경 E0 합판을 사용해서 내구성의 안전성까지 더한 쇼앤소파. 소앤소파가 아닙니다. 그 남다른 디테일을 대마시안 샵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적폐 2위였습니다. 대마시안 샵. 가죽의 질과 두께 송 작가에 버금가는 정도입니다. 그럼 정말 좋은 건데요? 그렇죠. 송 작가가 허우대는 멀쩡합니다. 가죽의 질과 두께 좋지 저 않습니까? 형은 웬만한 산탄 맞아가지고는 다 방탄이잖아요. 다 방탄 튕겨 나가죠. 그리고 뭐 방탄 중년단. 최소 뭐 매출 1,000억대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 정도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제 가죽은 특별한 체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스킨십이 되면 바로 흥분이 되죠. 뭔 좋은 제품 소개해놓고 뭔 개소리예요, 형. 참. 제대로 갑시다. 적폐 2위로 갑시다. 뭡니까? 2위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열풍인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겁니다. 그건 뭡니까? 다음 주에 그 궁금증을 알려주시고요. 네. 우리가 지금 간헐적 출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따져보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주에 다스가 제 앞으로 등기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다스도 먹으려고? 이야, 대단하시네요. 이런 건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1위로 가야 되는데 1위로 가기 전에 재계약이 된 훌륭한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GD 샴푸 갑니다. GD 3.4 탈모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샴푸입니다. 의사가 만든 제품 굿닥터. 그래서 GD입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아주 안전합니다. 이제 피부처럼 두피도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일본 4개국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빵프리몰에서 최저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빵프리몰을 검색해주세요. 비고란의 사시 남정기를 치시면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드린다고 합니다. bangfree.co.kr 여기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방프리.co.kr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주말에 GD 샴푸 경영진과 독대를 했습니다. 또 독대했습니까? 아니 그분들은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시사윈 @한멜.net을 이미 저한테 포섭이 됐기 때문에 신고보다는 은밀한 사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더 사람을 붙여야겠습니다. 네. 제가 게으르고 불찰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GD 샴푸가 국내 영업은 뭐 이미 병원이라든지 유료 포탈을 통해 가지고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판매 실적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 GD 샴푸의 뛰어난 효능과 판매 가능성을 보고 동남아 수출을 제안을 해서 지금 샘플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GD 샴푸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 뭐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네. 요즘 워낙 뭐 저 몇 번은 얘기했잖아요. 요즘 남자들한테도 참 큰 고민이 탈모거든요. 있는 머리 지켜야 되고 없는 머리 났으면 좋겠고 진짜 막 어떻게 돈보다 더 귀중하다 생각하는 머리인데 GD 샴푸가 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죠. 네, 지금 저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물이 나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자를 그 회교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에 감는 게 이게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열이 많이 오르고 땀이 많기 때문에 GD 샴푸 같은 기능성 샴푸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닥터들이 만들었고 실제 임상을 통한 결과들을 제시를 했더니 그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품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국내 수출, 국내의 어떤 판매 실적보다도 더 뛰어난 수출을 해외에서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같이 타진하고 왔습니다. 제가 GD 샴푸에 매달려야겠어요. 요 며칠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스토리 펀딩에서 이제 사진 촬영을 했는데 저를 뒤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GD 샴푸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워요 이제 슬슬. 네, 좋은 의사들이 만든 굿닥터 GD 샴푸였습니다. 자, 1위는 무엇입니까? 네, 1위는 순결한 그네시죠. 네. 매기는 거예요? 얼마나 순결하면 제목을 매기는 건데 이거? 국제기구에서까지 어떤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인권 탄압을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없지요. 예. 근데 거의 뭐 노벨상 후보들이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사안으로 이 양반이 여기다가 이런 제소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CNN에서 보도를 해버렸어요. 아하. 그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TV조선에서 보도를 했으면 이게 별로 반향이 안 맥혔을 텐데 국내 언론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CNN에서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도 제대로 못 이루도록 불을 켜놓고 있다. 고문당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는데 정치적인 탄압으로 마치 고난을 받고 있는 민주투사인 양 마치 기사들을 그렇게 흘려내보낸 거죠. 이게 아주 그 근본도 족보도 잘 없는 누구도 잘 모른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 MH그룹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MH그룹이 명박현대 뭐 이런 겁니까? 명박근혜죠. 명박근혜네. 네. 아니 이거 무슨 그룹입니까? 이거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 영어 이름이 붙고 해외에서 왔다고 해외 거면 미국 거면 미제면 양자문에도 마시겠어요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겠지만 지금 다 그럴 순 없잖아요. 외제 거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승만도 아니고 역시 미제는 은사야만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실적이 좀 있는 애들이더라고요. MH그룹이. 네. 이게 그 로드니 딕슨이라고 그 미국계 변호사인데요. 이 변호사가 유고 내전이라든 코소보 내전, 루안다 내전에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던 독재자들을 주로 변호를 했고 가다피 아들을 석방시킨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독재자의 아들들을 위해서 변호를 했다. 전문 분야한테 맡긴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대체 어떤 놈이 이거를 진행했을 거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탄핵 심판에 그 참여했다가 미국으로 날아간 김평우 변호사가 네. 관여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상의 독박 선언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족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선수를 붙여주세요. 용병도 괜찮아요. 그럼 누가 좋을까요? 이런 거 전문을 하는 애들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애들 좀 데려와봐요. 그러니까 뭐 국내 변호사는 선임하고 뭐 500만 원도 안 줬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선임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땔감이 꽤 많이 들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CNN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내보냈다고 하면요. 뭐 국제 MH 그룹, 뭐 인권 탄압 이런 단어들을 쓴 거는 쓴 거지만 이 변호팀들이 했던 거는 독재자들을 변호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성과를 얻었던 거고요. 즉 원래 나쁜 놈인지 알면서 변호해주는 애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지금 방을 쓰고 있다든지 대접을 받는 것들이 거의 뭐 황제노역 수준의 대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말들이 많은데 우리 또 감방 체험의 대가이신 또 남태호 열사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네. 이 남태호 열사가 보시기에 지금 싱크대와 화장실이 갖춰진 이 방을 혼자 쓰면서 샤워도 할 수 있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그 박근혜의 구치소 생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MH그룹이나 CNN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와보지도 않고 말이죠. 이게 그렇지. 지금 이거 참 체험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남태호 열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감옥 일제 때 감옥 DJ가 살던 진주교도소가 제가 나오고 바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그 일제 때 감옥에 있었는데 0.75평 독방이었고요. 그래서 남태호 열사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남태호 설사를 해야 됩니다. 추워가지고 이미 배도 아프고 죽겠습니다. 2명 누우면 땡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제가 있던 곳은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무바퀴스에 소변을 볼 수 있고 대변을 보려면 교도관을 불러가지고 한참 나가가지고 교도관 입회하에 화장실을 가고 이렇게 해야만 됐고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고 하루에 많으면 한 2-30분 하는데 혼자 나가가지고 교도관 입회하에 혼자 운동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 정도 되면 목욕을 한번 갈 수 있는데 목욕탕에 나 혼자 수영하고 있고 교도관 옆에 앉아서 다 씻었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는 그 천장이 매우 높고 불을 24시간 켜놓습니다. 근데 여기 원래 켜놓는 거예요? 네, 원래 켜놓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취침등이라고 있어요. 박근혜 쪽은.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저는 그렇게 추워 죽겠다고 했지만 여기는 온돌로 해서 매트리스 있고 TV 있고 우리는 신문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식기 세척할 수는 있고 그 좌식 그 변기도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사실상 굉장히 그 교도소의 그 재소자 인권 부분의 인프라는 굉장히 좋아졌다. 거기다가 박근혜가 있는 곳은 거의 대궐급 한 8명, 10명. 제가 0.75니까 이게 한 대여섯, 7배 정도 큰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 남태우 설사께서 다녀오셨던 그때 빵 생활과 많이 바뀌었죠. 뺑기통이라는 뭐 소설인지 만화인지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강금실 법무장관이 실제로 빵에서 생활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교정이 돼야 될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앵간했던 예전 뭐 영화에 나오고 이랬던 것처럼 뭐 빵간이 바로 보이고 이런 것들은 다 수정이 됐습니다. 그럼요. 싱크대도 있고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빡쳤던 게 제가 제대를 막 하고 살았던 성남 상대원 꼭대기에 있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5만 원짜리 공동 화장실을 쓰는 집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럼요. 그리고 일부에서 우리 조대진 변호사도 있지만 고시원보다 훨씬 시설이 좋다. 그리고 요 최근에 빵에 갔다 왔던 분을 제가 그 지인 중에 한 명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역 시설이 어느 정도냐? 술 먹지 못하는 거, 자유롭지 못한 거, 그리고 웬만한 사교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던데? 물론 그 양반은 잘못했으니까 자기 죗값을 치렀겠지만요. 이 지금의 빵 교정시설, 교화소에 대한 이야기는 야 책도 볼 수 있고 TV도 나오고 괜찮아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근혜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화양리 근처에 있는 쪽방에 데려와서 거기다 쳐놓고 가둬놔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이 여자는. 아마 더럽고 차디찬 감방이라고 했던 것은 아직도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유신시대인 줄 알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뀌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정도 발상을 한다는 건 일단 제가 볼 때는 막가파식으로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재판 거부하고 깽판 치니까 여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MH그룹까지 동원해서 탄압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중에 엄청난 조직과 거대한 비용들이 이
모두 동원된 아주 글로벌한 어떤 짓거리들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이 시간에도 속보로 뜨고 있는 게 이 삼성의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합심 제일물산 맞네. 제일물산이 정당하다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는 거죠. 예.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CNN 같은 국제 언론을 동원한 이런 언론 프레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 이거 자체는 또 재판 보이콧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또라이 아니야? 그냥 저대로 그냥 감방 살겠다는 얘기,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역으로 역공세를 피고 있는 근데 이런 말 거죠. 했죠. 20년 30년 살든 상관없다. 지금 이 재판부가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난 한가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은 20년 30년 살려보면 됩니다. 2년만 살면 바로 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진짜 재판만 한 20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드려야 돼요. 이 그렇게. 관련 돈을 김평우가 냈을 리는 없고요. 그렇죠. 계좌 추적을 해보면은 나오죠. 모르지 뭐 스위스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디서 이씨 뭐저 어디야 독일에서 올 수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게 다 그 눈 덮인 돈이야. 근데 이게 교도소 부분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교도소 전문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장 하신 문용식 위원장. 20대 5년 이상을 감옥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50대 다 돼서 또 2008년 때 예. 광우병 사태 때 그때 MB 쪽에서 하도 할 말이 없으니까 아프리카 TV 뭐 등등 나우누리인가요? 그게 뭐죠? 그거 그쪽 관련이었죠. 그걸 다 통틀어서 여기 사장인데 나우콤이었죠. 네, 나우콤이었죠. 음란물 유통이래가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총 한 4번 들어갔는데 뭐 대장이나 원수급인데 이분이 내한테 권유를 했어요. 야, 내 20대 때 하고 지금 50대 돼가지고 가니까 감옥 엄청나게 좋아졌더라. 니도 한번 더 들어가봐. 권유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좋은 걸 분명히 자기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씨 리조트인 줄 아나 이. 아니 옛날에 우리가 살던 데하고 비교하면 정말 호텔이다라고 본인이 불과 9년 전에 들어갔다 온 분이 얘기했는데 9년이 지났으면 또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이거는 그 거짓말이고 자기가 지금 인권 탄압받고 있다는 거는 뭐 지금 대통령이 전두환이나 박정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신나가 503호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밖에 나와서 살고 있고 너를 지지하는 태극기를 드는 그 늙으신 분들 중에는 가스가 끊기고 전기가 끊겨가지고 정말로 춥고 더러운 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동정을 못하고 베푸지를 못하망정 지가 살고 있는 데가 춥고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아직도 시대 착각, 시대 착오, 아직도 유신이다. 이렇게 사는 것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한번 내려드리고 싶어요. 그 네. 세월호 사고 인지시간 조작부터 시작해서 백남기 이 농민 사건의 여론조사 지시, 그다음에 메르스 유가족 모임 방해 지시, 뭐 속속 드러나고 있는 미친 국정들의 증거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죄목으로 추가될 입장에서 더 이상의 재판을 거부해버리는 지금 박근혜의 입장은 꼬리 자르기의 전형인 거고요. 여기서 재판을 멈춰놓은 상태에서 국제적인 또는 국내적인 여론의 조성에 힘쓰고 지금 있는 가장 큰 연관관계 뇌물죄와 관계 있는 삼성과의 뇌물죄를 무죄화시키는 방향으로 억지로 출소를 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 이걸 국민의힘으로 애청자들의 관심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면은 명절을 기다리겠죠. 특사 그렇게. 같은 거 없나? 없어. 이 정권 하에서 특사는 없어.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마나 뭔 전정택령이야. 이제 무효되면 대통령인 적이 없었던 불법적인 점유자일 뿐인 거지. 아니 이 방송 성격이 점점 그 방송하고 비슷하게 돼가는 느낌이 드네요. 어떤 거요? 그 방송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방송.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디 가서 든지 알고 얘기를 해, 이 사람. 어디다 비교를 하시는 이 거예요? 사람이 지금? 자꾸 뭐든지 음모론으로 넣으려고 그래. 이 사람이. 저는 네. 음모가 없는 게 좋아요. 왁싱을 하고 그래 이 사람이. 근데 어디 그 시사를 왁싱하고 그래. 다음에는 앞으로 어쨌든 호칭을 떠나서 박근혜 피고인이 어떤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독창적인 개꼬장을 부릴지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자, 15회 2부 야간 동화로 갈 텐데요. 여기에 과연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조대진 변호사는 나타날까요 말까요? 위험한 사안이라고 예. 위험한 내용이라서요. 네. 하이방 깠을 거예요 이미. 하이방. 자, 송 작가는 저는 그래도 이번 3개 시리즈 중에는 제일 덜 탈법적인 네. 아름다운 동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꼭 돌아와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거는 지금 그 일종의 조 변호사가
가마치기 일환으로 하는 얘기죠. 나 조 변호사 한 달 전에부터 계속 뭐 의뢰해놓고 지금 본인의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조변이 오길 그러니까. 바라는 거예요. 방송이 아니야. 네. 들켰네. 그러니까 송작은 낚시 중 이런 제목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5회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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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을 보러 야 니들 다 그만둬. 이제 새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제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일단 니들이 우선 그만둬. 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지 주제에. 아니 그 군대 가면 초보 쏘가리들이 와가지고 초보 소위가 와가지고 처음 오자마자 야 병장들 다 모여봐 이 새끼들아. 이거랑 지금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거든. 저기 원사 이원사 일로 와봐. 당신 원사야? 나 소위야. 야 이 새끼야 내가 나이가 너보다 2배가 뭐 하는 거야 많은데 지금? 나 소위라고 이 양반아. 지금 안철수가 하는 게 이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아니 군대가 이거 계급으로 움직이는데 이거 준이고 뭐고 다 내 밑에 아니야. 이거 원사가 뭐 아는 사람 당신 동네 아저씨야? 이러면서 소대장이 길길이 날뛰는 병장이 저 새끼 좀 길들이기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되는. 그래서 이제 당내 내분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내분이 심각해지면서 안철수의 협조자였다가 지금은 안철수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박지원이 된 거죠. 서로 이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흘린 게 내가 호남계 밟아버리려고 일부러 흘렸어. 이 얘기인 거고 박지원 입장에서는 야 너만 살겠다고 이렇게 분탕질 칠 거야? 기본적인 우리 베이스 깔아놓은 그 텃밭을 다 뭉개고 네가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건데 이러고 있는 거고 지금 통합을 주선하고 있다는 주호영 바른정당 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 아주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 정리되면 논의도 해볼 수 있다. 이 얘기거든. 에이 연대해라. 제발 부탁이다 야. 연대 좀 해라 바른정당이랑. 아니 이것들이 다 찌그러지고 연대하고 다 나가고 한 둘이만 합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그거 많아지면 안 괜찮네. 돼. 주호영과 안철수의 단독 합당. 합당했는데 밑에 아무도 없어.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유 얼마 전에 아까 얘기했던 오신환이가 뭐하느냐 했잖아요. 근데 옆에서 막 안 되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도 못 가보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진을 못 찍는 거야. 그 좋아하는 사진. 이거 좀 절절하다. 그럼 트럼프랑 사진 찍을 기회는 거의 이번이 마지막인데 대통령일 때. 노원구에서 다시 한번 출마를 노리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노원구 아니야. 이번 시장 노리기 때문에 시장 노리기로 했어? 부산시장 나가기로 했나? 내지 않을까 싶은. 에? 부산시장 나가기로 했나? 서울시장 자기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잖아. 유력하다고? 응. 이제 문재인 이제 돌려달라고? 박원순 네, 돌려달라고. 서울시장 돌리도. 돌리도. 출처는 안피셜입니다. 안피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좀 고민이 지금 그 조선일보도 그렇고 국민 바른정당이 국민을 발라버린 정당들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친하게 지내게 자꾸 조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힘을 쫙 빼놓겠다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삭죽기를 하든 뭘 하든 뭐 조금 빨아서 쓰든 안철수 말고 나머지 이렇게 좀 이렇게 걸레지만 좀 빨았을 뭐 이런 걸레들을 좀 모아가지고 의석수를 늘려야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거 뭐 오물이든 물이든 자꾸 주면은 막 길길이 날뛰고 막 자라는 안철수라는 이상한 나무 이 나무를 계속 관심을 주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아카시아는 파란색 풀에도 나니까는 네. 그냥 응급처치로 녹화 사업이라도 했죠. 네. 안철수는 쓸모가 없다니까요. 이건 가로수도 아니고 이게 쓰지도 못하잖아요. 얘는 그냥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초록 페인트만 뿌려놓고 녹화 사업했다 갈 놈이에요. 지금 그건 뻐꺼가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안철수가 그 조선일보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 내용을 흘렸어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국민당과 그 바른정당이 합치면 시너지가 시너지가 생겨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통해 가지고 호남 지역 안에서는 이제 새누리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을 넘어선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이 있어요. 양반 시너지하고 신나하고 헷갈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호남에서는 이기는 거 맞잖아. 아니 지금은 호남에서 뒤진다니까. 호남에서 뒤지고 있으니까. 근데 20%대로 상승한다라는 결과를 그렇죠. 흘린 걸렸잖아.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고의로 흘린 거야. 중도를 표방하면서 네. 그렇게 안 해본 애가 하니까 티가 나는 거야. 흘리는 것도 제주껏 흘려가지고 티가 안 나게 조용히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좀 저 기자한테 주고 와. 이거잖아. 근데 얘가 원래 조작도 잘하지만 조작을 늘 들키는 어떤 잘 루틴이 들키. 있는 앤데 문제는 이 바른당과의 합당이 설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른당과 합당하기 위해서 각 지역위원장들 있잖아요. 네. 호남을 비롯한 각 그동안 국민의당을 지지해왔던 국회의원 후보들인 거지 일종의 지역의원 네. 후보들인 지역의원 당보로 전원 사퇴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다시 쫙 갖고 있으면 새롭게 합당할 사람들이나 구역 겹치는 사람들한테 내줄 자리가 없으니까 지역위원장 자리 일단 다 없는 걸로 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당이 물 마른 당, 국물에 마른 당 여러 사를 들었어도 당내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각자의 안철수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입을 닫고 눈을 멀고 뭐 귀를 안 들리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지금 와서 이렇게 안철수가 이때까지 해버리면은 야, 씨발 저 새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거지 이제. 이 바지 사장이 들어와가지고 회사 경영 말아먹은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쳐. 우리 회사는 어차피 망할 회사니까. 근데 그동안 회사를 끌어왔던 대리 과장 이 모든 현장에 있던 그러면 여기에 또 뒤질세라. 이 양반이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그림이 안 그렇지. 되죠. 그렇죠. 요즘은 안홍의 정성시대야. 안 해보세요. 네. 안 한번 해보세요. 1박 2일 국빈 방문이 품격 있는 나라에서 있는 일입니까? 정말 속이 상하고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래 2박 3일 오고 싶다 그랬어요. 네. 일본에 잠깐 들리는 참에 아시아 순방하는데 한국도 좀 갈게 국빈으로. 아니, 네. 국빈으로 오게 되면 뭐 예포도 쏴야 되고 근데. 국회 연설도 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들어오는 날 이게 두 번째 되는 날 중국을 나가신단 말이에요. 네.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에 정중하게 2박 3일 하지 말고 그냥 1박 2일만 합시다. 네. 하고 줄였단 말이야. 네. 이게 트럼프는 2박 3일 오고 싶어 했어. 네. 또 바빠. 네. 하루만 있다 가.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안철수의 지금 모든 일제 행동으로 당내에서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무조건 반 문재인. 문재인이 뭐 하면은 나는 그거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면 나는 그거 싫어.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면은 난 그거 옳지 않다고 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면 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야, 저 안철수 좀 말려라 줘. 이번에 이제 그러면 아니 1박 2일이 품격이 없다. 그러면 뭐 예비군 동원 훈련도 아니고 한 3박 4일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 한 7박 8일 모시고 영빈관에 처박아 놓고 해야 된다. 질펀하게 사신 대접하듯 하고 싶은 거지. 자기 그러고 싶은데 왜 문통이 1박 2일만 하고 중국 가냐? 우리가 그 국격이 없어서 더 머물러 주셔야 되는 분이 그냥 가신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다 이런 4대 정신에 빛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안철수가 이 트럼프가 와서 국빈 자격으로 국회에서 말하면 안철수 입장이 돼요? 지원이 앉았다가 야, 귀 먹겠어. 살살해. 넌 이렇게 정치를 이러 나가더라고. 그걸 라이브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같은 당에서 박지원이 가르칠 수도 있다니까요, 이제. 그렇겠네. 큰 어른 되시면. 근데 이제 사실은 박지원 입장에서는 또 곤란하죠. 목포에서 참 바른정당하고 같이 한다고 해갖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을 테니. 그 후폭풍을 감당을 할 수 있는 호남 당직자들이 저로 붙을 건지 아니면 야, 적소가리 씨, 저 데려와봐 저거 이렇게 할 건지 좀 귀두가 주목됩니다. 근데 안철수는 어차피 지금 5%도 안 되는데 잃을 게 없잖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금 있는 이거 배추 농사 오늘 배렸어. 이거 출하 안 하고 갈아엎고 그냥 무심자 이 심정인 거지 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고 최측근인 문병호 의원조차도 양당제 이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적폐 아니냐 다당제 돼야 된다 하면서 우기고 나가고 있고 뭐 김태일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장도 정치 노선은 제가 승자 독식 정책 개혁을 위해서는 악마 손잡아도 좋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라면서 슬슬 흘리고 있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야, 참 웃기네요. 정말 답답한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한두 마디 더 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아무튼 그 국민의당이 이런 식으로 합당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요.
한국당하고 합당해서 친박 세력을 다 밀어내지 못하는 즉 이 세력들이 모여서 추종할 수 있는 세력의 구도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친이계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가 됐든지 안철수 밑으로 끌어들이겠다 또는 국민의당 밑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지금 남아있는 구 여권의 마지막 적폐들의